지난 한 주 대선 후보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두 후보 가족 리스크에 휩싸이면서 내년 대선판에 대형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비판 속에 두 후보 모두 오늘 나온 지지율을 보니까 동반 하락했습니다. 혼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임태희 중앙선대위 총괄 상황 본부장과 함께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선 전략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괄 상황 본부장으로서 지난 한 주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으로 떠들썩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도 참 괴로운 상태에서 네. 여러 가지 고심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후보께서 사과를 했지만 이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저도 주위에서 왜 속시원히 저런 걸 해결을 못하냐 하는 또 이 충고도 있고. 그런데 당장 뭐 어떻게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안 보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괴로운 상태에서 지난주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떨 것 같습니까? 각종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의혹들을 반박하려면 자체 검증팀이 확실하게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선대위 차원에서는 검증팀을 따로 운영하기가 어렵고요. 이게 왜냐하면 오래된 일이고 또 이제 후보자의 배우자분께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준비가 돼서 무슨 자료가 이렇게 축적이 돼 있는 것도 아닌 상태고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의의 어떤 저희들이 논의 구조를 좀 만들자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한 사실 확인이 좀 돼야 그래도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현재로서는 아직 어려움이 있지만 대체로 성실하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후보께서도 밝힌 바와 같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말 사과할 부분 사과하고 물론 총체적으로 사과는 했지만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히 확인을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밝힐 필요가 있다. 그 문제는 이제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정치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제 언론 보도나 이렇게 나면 되게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이 아닌 게 많아요. 경험을 보면. 근데 다른 사람의 기사가 나거나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가 되면 거의 사실로 일단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대 대선을 앞두고는 이제 본인 또는 가족들에 대한 이런 네거티브가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2002년도에 선거 때도 그렇고 그 이후의 선거 때도 대선 때 가족들과 관련돼서 제기된 문제가 사실은 속시원히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거의 이 근거 없는 주장도 많고 아니면 약한 근거를 가지고 과장 왜곡되는 경우도 많고 하던 게 이제 그동안의 문제니까 애들이 총체적으로 어떤 이런 논란 자체가 된다는 게 국민들께는 큰 심려죠. 그래서 사과는 하는데 어쨌든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두는 게 저희들로서도 합리적인 대응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 아들 도박 그리고 성매매 의혹으로 이재명 후보가 바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 사과와 비교해서 윤석열 후보의 사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지 않았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런 지적에 대해서 뭐 아주 있는 그대로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아마 역대 이제 정치인들을 보면 저런 문제가 있을 때는 우선 엎드리고 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윤석열 후보는 우리가 흔히 그동안 봐오던 그런 정치인들하고는 아주 다른 이제 정치 신인이죠. 새로운 정치인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냥 무조건 사과하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른 거냐 하는 데 대한 우리 기존의 정치권에서와는 다른 이런 모습을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 보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사과는 빠를수록 좋다라는 발언이 나온 뒤 그날 바로 공식 사과문을 갖고
사과문을 읽었어요. 예. 김종인 위원장의 조언으로 그렇게 네. 한 것으로 보십니까? 그날은 저도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네네. 이제 후보께서 그 굉장히 여러 경로로 이게 의견들을 아주 경청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에 주된 의견이 이거는 국민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다. 네.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하는 아마 그런 그 의견을 많이 이렇게 경청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 오전에 김종인 위원장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순전히 그 결단은 후보가 결단해서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예,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날 사과문 발표 때 보니까 기자들의 질문을 또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 저희도 좀 질문은 받으시면 무슨 말씀을 할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네. 이러는데 정말 이 대변을 하자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여기서 더 할 게 있겠는가. 네. 나도 정말 좀 지켜보면서 좀 괴로운 심정을 아마 그렇게 그냥 그렇군요. 저 질문을 받지 않는 행동으로 나타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왜냐면 나중에 그 말씀 들었어요. 예. 그렇다면 언제 기회가 되면 네.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힐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언제쯤이 될까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그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될지에 대해서 조금 되고 또 그다음에 이 과거의 그 관행으로 보면 뭐 저런 무차별적인 뭐 어느 건 근거가 약하게 있고 근거 없는 것도 있고 근거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문제 제기는 저는 선거 때까지 계속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 김종인 오늘 총괄선대위원장이 네거티브는 자제하자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신 겁니까? 지금 이제 역대 선거 때마다 그 이제 후보들 간에 정말 국가의 비전, 또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기대하는 거에 대한 의견은 거의 나누질 않거든요. 주로 그냥 이런 인신공격이나 네거티브 공방이 오고 가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현재 국민들의 기대는 정말 정치권의 그 수준이 아니다. 훨씬 높은 수준에 가 있는데 우리도 좀 그 국민 기대를 생각하면서 이제 네거티브 이제 그만하고 이제 국민들께 비전 경쟁을 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 아들 고발하려다가 취소하기로 한 게 맞습니까? 네, 그 아침에 이제 그런 기조하에서 취해진 조치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등판 시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서 선거 전에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총괄 상황본부장으로서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정답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제 분명한 거는 후보 그 배우자가 후보가 그 대선 출마하고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용히 그 뒤에서 이렇게 내조하는 걸 기본 입장으로 해서 그렇게 아마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등판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그 후보께서 앞으로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조수진 선대위 공보단장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까? 네,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이었습니까? 이제 당내에서 이제 우리가 선대위가 지금 막 꾸려져서 이제 크게 보면 선대위가 있고 또 당이 있고 또 이제 이 당과 선대위에 들어와 있지 않은 또 많은 지지자들의 그 활동이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조율하는 그런 문제가 조율을 거치지 않고 이제 밖에 나가면서 좀 그런 거는 공유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제 문제 지적인데 이제 서로 요새 힘들다 보니까 좀 큰 소리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바로 서로 다 두 사람이 이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 신지혜 전 녹색당 위원장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영입 과정에서 혹시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토론회 때 뭐 아주 서로 각을 세우고 토론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통 예상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새시대 준비위원회는 그 김한길 위원장께서 아마 모든 부분을 주관하는 체제입니다. 선대위가 아니라 후보 직속이죠? 그렇게 주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권 장출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의 걱정을 해결해 보자. 네. 또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게 해보자 예.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 누구든 같이 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소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합류 못할 건 아니지 않느냐. 네. 예, 뭐 저희도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영입이 된 걸로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보니까 당 내에서도 좀 여러 목소리가 나오나 봐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던데. 이제 보는 관점이 이제 어느 분은 뭐 이제 예를 들면 그 신재 위원께서 예. 이제 지지하지 않는 쪽을 또 중점으로 해서 보고 네. 또 그 반대를 보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의견은 많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 당내 이런저런 의견이 있지만 우리가 정치라는 게 여러 의견이 다르더라도 네. 확실한 공유하는 한 가지 목표가 있을 때는 손을 예. 잡고 힘합해 보자 하는 기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최근 좋겠습니다. 지지율 상황을 보니까 예. 2030 그 여심이 네네네. 두 후보 윤석열 네. 후보 이재명 후보의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예. 이번 영입도 신재 전 의원 영입도 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2030 여심을 구애하는. 아마도 예. 제가 여기서 2030 그 우리 유권자들이 저것 때문에 표가 어떻게 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참 그 어떻게 보면 맞지 않죠. 네. 예, 그거는 제가 보면 그 예의에도 없는 얘기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 2030 세대들은 저도 이렇게 이제 만나 보면 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자기 의사 표시가 분명하고 예.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또 생각하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세대의 경우에는 약간 맹목적인 지지를 하는데 네. 2030 세대는 제가 볼 때 이유 없으면 지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 없으면 지지 않는. 예. 그래서, 지지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지지를 하죠. 그래서 누구는 예. 이제 이익 투표를 한다 이런 예, 표현을 예, 쓰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선택을 받도록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2030에 부합을 하면 되고.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에 청년 장관, 30대 네네. 청년 장관 여러 명 나올 수 있다라고 발언을 네네. 했는데 네네. 이거 어떤 뜻이었습니까? 이제 지금 2030은 어떻든 국정에 네. 그 중요한 그 정말 그 부분 중에 하나, 세대 중에 한 세대고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2030 세대의 의견들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는 좀 체제는 아니라고 진단을 후보가 이제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2030의 의견들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국정 운영 체제를 갖겠다 하는 의지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 본부장 모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임태희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16대, 10대, 18대 국회의원 지내시고 이명박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 정책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민심 다독이는 정책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네네. 예. 네.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동산 정책은 네. 처음부터 잘못 시작한 정책이 많습니다. 네. 예, 실제로 그 뭐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그렇고 그 토의 과정을 저는 그 굉장히 오래 전부터 국회에서 네. 그 참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사실은 주장하고 있지 않다가 네. 표에 불리한 듯하니까 예. 뭐 물론 그것도 국민들의 기대면 기대일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선거용으로 봅니다. 당정이 근데 1주택자 저희는 보유세, 건보료 그렇습니다. 사실상 동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벌써 해야죠. 사실은 올린 게 잘못된 거죠. 네. 예. 왜 그러냐면 가령 공시지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원래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반영률이 낮다 하는 걸 전제로 세율이 책정이 돼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그죠? 세율이. 근데 이 조세라고 하는 거는 그 가격하고 세율이 같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네. 가격을 일방적으로 대폭 상승을 해놓고 세율을 그냥 그대로 놔둬서 국회에서 정한 그 원칙을 사실은 행정부에서 공시지가 올림으로 해서 네. 세부 부담이 갑자기 무거워진 거는 어디로 봐도 건 잘못된 사실은 과정이었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야당도 끊임없이 지적을 했던 거고.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사 잘못됐다고 하는 건 뭐 선거 앞두고 전 표가 급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 1년 유예에 이어서 보유세 네. 건보료 동결 네. 방침 예. 밝혔는데 예. 일단 이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동의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예.
원래 보유세와 양도세는 양쪽을 높게 해놓으면 그는 사실은 퇴로가 없기 때문에 네네. 경제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경제 기본 원리죠.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무거워서 이제 보유세가 가령 무거우면 양도할 때는 가볍게 해서 네. 이제 이 부동산의 유통이 부동산의 소위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제 원리에 맞는 거죠. 근데 그건 양쪽을 다 묶어놓고 그것도 이제 와서 그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원리에 맞게 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네, 그래서 저희는 선거용이다 이런 그래서 저희는 펴고 계신 거고. 좀 말씀드리면 이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산세,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이제 거래세죠. 그다음에 지금 종합부동산세 묶어서 어떻게 하는 게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고 네. 또 공정한 과세가 될 수 있는가 예. 하는 점을 감안하고 네. 또 세법의 원리에 맞게 사실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거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종합적인 그런 방안을 담은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지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보면 KSY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6%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0.3%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0.8%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두 후보 가족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고 지지율이 보입니다. 하락한 것으로 보고 계시죠? 예. 선거일이 다가오면 대개 이제 이 부동층이 점차 이렇게 적어지고 이제 지지층이 확고하게 뭉치는 게 되게 통상의 예인데 네. 이번의 경우에는 워낙 지금 이 뭐 그 네거티브가 난무하다 보니까 정말 내용을 보고 찍고자 하는 이 합리적인 이런 부동층이 조금 그 실망하는 저는 이게 아마 양쪽 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부동층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후보가 지난달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될 당시 그때 지지율과 지금 지지율을 비교하면 컨벤션 효과가 많이 사라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내년 대선까지 79일 남았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이제 후보를 이제 이 정말 선거를 보좌하는 뭐 저희들의 책임이 일단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대위가 조금 늦게 출범하다 보니까 이제 체제 정비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점차 전 나아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지금 보시듯이 그 과거의 미국의 트럼프와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결했을 때 워싱턴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그 표심은 정말 누가 더 워싱턴 총괄에 덜 때가 묻었느냐 쉽게 말씀드린 이런 이제 그 새로운 정치를 찾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저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보면 저도 이제 정책 때문에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새로운 정치에 대한 지금 그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정치는 기성 정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치인 같지 않은 정치인이죠. 여러 가지 어법이나 지금 여러 가지 보이는 이제 과정이. 그래서 저는 그 진정성이 이게 이제 국민들께 유권자께 전달이 되면 저는 또 윤석열 후보를 결국 국민들께서 선택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저희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야 후보 비호감 선거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제3의 후보에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지지율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제3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 그걸 열어두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대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저희 후보가 국민들께 정말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도록 하는 게 우선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일화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게 우선 되고 나서 이렇게 논의하거나 검토해야 될 문제고 하여튼 선거를 선거공학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과거 정치의 단면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지금 뭐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이슈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태희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